나 일본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후회돼. 완전 헛돈 쓰고 왔네. 여기 한국의 작은 아파트 거실. 한 외국 여학생은 속상한 마음에 얼굴이 어둡고 또 한 명의 외국 여학생은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듣지 그랬냐며 혀를 차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의 엘라예요. 제가 메일을 보내게 된 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친구 로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너무 재미있었던 경험이라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한국 분들께는 어떻게 들릴까 싶어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선 저랑 제 친구 소개부터 좀 해야겠네요. 저랑 제 친구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에요. 친구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싶긴 한데 부모님들끼리는 친구가 맞아요. 저와 로지도 같은 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까지 같이 진학을 했으니 남들이 볼 땐 친구 같아 보이긴 하겠네요. 그런데 전 로지의 존재가 좀 스트레스였어요. 아마 로지도 저를 별로 안 좋아했을걸요? 이유요? 부모님들께서 계속 저희 둘을 비교하셨거든요. 좀 더 나이가 든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집안의 외동딸이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처지가 비슷해서 친해질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해요. 근데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사건건 성적을 비교하시고 학교에서의 활동도 매번 비교를 하시니 저는 로지를 늘 경쟁 상대로 생각했고 마음을 열고 대하기는 어려웠죠. 로지도 학창시절 내내 저에게는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의 비교는 저희가 나란히 같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며 좀 사그러들긴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큰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 진학해서도 저희는 친해지지 못했어요.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알고 보니 완전 일빠예요, 일빠.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까지 스트레스를 애니메이션 보는 걸로 풀었는데 처음엔 누구나 알 법한 서구권 애니메이션을 접하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에 푹 빠졌더라고요. 만화 그거 좀 볼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냐고요? 얘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고 즐긴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 뜻대로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학과로 진학했고 꽤 만족해요. 그런데 로지는 부모님께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거나 일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다가 크게 싸웠다고 하네요. 저와 로지 둘 다 부모님이 금융 쪽에 종사하시고 사실 대학만 졸업하면 별탈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학과라니 로지 부모님이 뒷목 잡고 넘어갈 만하지 않아요? 로지가 당장 자립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결국 로지는 부모님 뜻대로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어쩐지 얘가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제 대학 생활이요? 너무 신났죠. 드디어 해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창시절부터 블랙핑크 팬이었기 때문에 블랙핑크 공연을 쫓아다니느라 바빴어요. 아, 이제 다들 눈치채셨겠네요. 제가 로지와 친해지지 못한 진짜 이유요. 맞아요. 제가 블랙핑크 팬인데 어떻게 일빠인 로지랑 친해지겠어요? 사실 내가 대학에 와서 하도 죽상을 하고 다니길래 좀 챙겨줄까 했는데 맨날 혼자 일본어나 섞어 쓰고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고 이래서 공감대 형성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관심을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블랙핑크가 일본에 가면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본이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로지 좀 챙겨라, 로지 부모님이 로지 걱정을 많이 하신다 등등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 말 좀 들어볼까 하다가 포기했는데 제 마음 다들 이해 가시죠? 차라리 화장품 이야기를 하든가 같이 쇼핑을 가라면 가겠는데 일본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꽤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지가 글쎄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교환학생 신청을 했다나요. 저희가 스펙을 쌓기 위해 교환학생 신청을 하고 외국에 나가는 건 익숙한 일인데요. 로지가 일본 대학으로 간다는 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성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너무 의존적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나름 곱게 큰 영국의 상류층입니다. 부모님의 일도 이어나가야 하고요. 저희만 이런 게 아니라 영국 사립학교 출신들은 대다수 이래요. 그러니 부모님과 상의 없이 진로를 마음대로 결정한다든가 하는 건 큰 사건이죠. 한국 분들이 보시기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친구들과 부모님 사이에서는 꽤나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로지는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일본으로 떠났고 저희 기억 속에서는 로지가 점점 잊혀져 갔죠.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2학년이 되며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갈 것을 추천해 주셨어요. 더불어 한국어도 좀 공부해두면 좋겠다고 하셨죠.
앞으로 아시아 경제의 중심은 한국이 될 거라는 전망을 다들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을 잘 살리려면 한국어까지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환영이었죠. 블랙핑크 덕에 생활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익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1년간 한국에서 지낼 기회가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안 그래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예 산다니요. 더 좋죠. 들뜬 마음에 엄청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나 싶었는데 대학가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부모님께서 1년간 렌트해 주셔서 저는 기분이 완전 좋았어요. 완전 한국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한국에 온 지 5개월쯤 됐는데요. 역시 한국은 생각대로 멋졌어요. 저는 영국도 사랑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발을 디디는 순간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신호로 시작한 첫 만남부터 완벽했죠. 영국에서는 이동하면서 뭘 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에 비해서는 일단 무조건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버스든 지하철이든 심지어 이동하면서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들이 좀 신기하긴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한국 아파트와도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영국 런던의 저희 집이 결코 나쁜 집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거든요. 정원도 넓고 제 공부방과 침실이 따로 있어 공간도 여유롭고 런던의 집이 나쁘단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영국은 한국의 아파트 같은 형태는 사실 선호하지 않거든요. 영국은 좀 여유롭게 사는 집이라면 정원이 필수예요. 그래서 아파트라 하더라도 한국 같은 고층 아파트는 만나기도 힘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파트 비중도 굉장히 적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1년간 아파트를 렌트해 주신 이유는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과 부대껴 사는 걸 제가 불편해할까 봐였지. 아파트가 더 편하고 좋아서는 아니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땐 항상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가정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한국의 가정집이라니 저는 이 편리함에 반해버렸죠. 뭐가 그렇게 편리했냐고요? 우선 엘리베이터가 너무 좋았어요. 영국은 한국의 아파트나 빌라 같은 형태가 없이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라 엘리베이터가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뭐 데이비드 베컴 같은 사람들이면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순 있겠죠. 근데 그건 엄청 부자들 이야기고요. 제 방은 3층인데 무거운 짐도 늘 끙끙거리고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 했거든요. 한국에 올 때도 무거운 여행 가방 여러 개를 3층에서 1층까지 내릴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주문하고 새로 산 것들이 많았는데 엘리베이터 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이웃 주민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하는 광경을 보니 사다리차와 엘리베이터로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고요. 영국이었으면 끔찍하기 그지없는 날이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집안에서 호출도 된다고요. 처음에 사용법을 몰라 헤맸지만 지금은 완벽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을 떠올려보면 에어컨이에요. 런던에는 에어컨이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진짜 고급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쓴다면 이동식 에어컨을 씁니다. 저희 집도 이동식 에어컨을 써요. 작년 여름 영국이 진짜 기절하게 더웠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 폭염이라 철도 운행 속도도 제한되고 취소되고 학교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공항에서는 활주로 문제로 운항편 중단도 되었었죠. 저도 그때 진짜 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여름이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름이 그렇게 덥다던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국은 어딜 들어가든 시원하더라고요. 대중교통도 너무 쾌적했고요. 에어컨이 이렇게 완벽한데 무슨 문제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국이 이렇게 더운데 한국에 있는 너는 괜찮냐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덮고 있으니 천국 같던데요. 대중교통 잘 되어 있지. 밤에 마음 놓고 필요한 물건 사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치안도 좋지. 날씨가 사계절로 다채롭지만 워낙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고생할 일도 없지. 친구들은 완전 오픈마인드로 영어도 잘하고 워낙 활달해서 적응하는데 문제도 없지.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역시 한국에 보내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지만 제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로지 부모님과 하셨었나 봐요. 부모님들 흔히 하는 그런 대화 있잖아요. 우리 애가 한국에 갔는데 너무 잘 지내더라. 얘 영국으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로지는 어때? 잘 지내? 같은 그런 대화요. 전 당연히 로지가 잘 지낼 줄 알았어요. 워낙에 일본에 대한 환상으로 꽉 채워져서 영국에서도 일본어를 쓰고 다녔던 앤데 걔가 잘 못 지내면 누가 잘 못 지내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일본의 모습과 실제 마주한 일본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괴로워했다나요. 로지는 곧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로지 기분도 좀 돌볼 겸 한국에 들러서 관광을 좀 하고 영국에 오게 하면 어떻겠냐고 로지 부모님께서 제안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파라다이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지의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한다니. 아, 일본에 대해서 홀라당했으니까 이제 안 그러려나요? 저희 부모님과 로지 부모님의 부탁이 있기도 했고 미우나 고우나 로지를 그간 봐온 시간이 있으니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 남짓 지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로지가 택시를 타고 저희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애가 좀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아시아권이 처음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했더니 한국 택시기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도 일본에 비해 엄청 싸고요. 일본에서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아 앱으로 호출해서 택시를 타도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공항에서 타고 온 거니까 좀 특수한 경우인가? 하고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좀 수척해지기도 했고 얼굴이 안 돼 보여서 일본에서 맘고생한 티가 확연했습니다. 일본에서 어땠어? 일본어도 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갔는데도 적응이 힘들었어? 로지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애니메이션에 너무 갇혀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만화 속에서 봤던 일본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깔끔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로지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 일본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누고 싶었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나게 된 다른 나라 학생들 역시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 학생들끼리 좀 먼저 친해졌는데 그중 아프리카 쪽 흑인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지 말로는 그 아프리카 쪽 학생과 많이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패션 센스도 좋고 화장도 화려하게 잘해서 다른 외국 학생들도 모두 좋아했고 다 같이 어울려 쇼핑도 하러 가고 맛집도 찾아다닐 정도였다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학생 그룹과 일본 학생들이 점차 가까워지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본 학생들이 은근히 흑인 학생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흑인 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조금씩 욕을 하고 너무 튀는 옷을 입고 왔다. 야하게 입고 왔다. 살을 좀 빼야 하지 않겠냐?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냐? 일본에 온 지 꽤 됐는데 일본어를 못한다. 옷이 그렇게 야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는 발랄할 뿐이지 목소리가 거슬리게 큰 것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자기들도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 학생의 일본어가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깨준 게 한국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왜 쟤 없는 데서 욕을 하냐고요. 일본 학생들이 욕을 한 건 아니고 어쩌고 하며 둘러대는데 그게 욕이 아니면 뭐냐면서 앞으로 너 없는 데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다닐까? 라며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일본 학생들이 그 한국 유학생은 좀 무서워했대요. 로지가 보기엔 잠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이면 오래 머물러야 할 텐데 그렇게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나요.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돼 겪은 이 이짐의 사건이 로지 마음에 엄청난 상처였나 봅니다. 웃긴 건 로지는 영국에서 온 백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학생들이 잘해줬대요. 예쁜 애, 피부가 하얀 애 하면서 둘러싸고 깍깍거리는데 이게 더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환상도 깨지고 마음이 잘 안 잡혔는데 그래도 다른 외국 학생들과 이지메를 용감하게 지적해준 한국 유학생과 친해져서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쯤 되니 로지가 불쌍해졌습니다.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깨진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로지는 부모님과 싸워가며 일본에 갔던 친구잖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자 타박만 들을 게 분명해서 어디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맘고생을 혼자 했을 로지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불쌍한 로지에게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무슨 니 투어 가이드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착하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한국 관광을 환상적으로 시켜줘서 일바를 참교육해보겠다. 이런 욕심도 있었고요. 로지가 일본에 빠져 한국을 은근히 무시했었거든요. 제가 고른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경험은 한국 찜질방이었습니다. 로지가 일본 온천을 갔다 왔었는데 일본 온천에 다녀오고 나서 피부염으로 한동안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온천 정식이라는 음식도 먹었는데 맛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 찜질방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저도 찜질방을 너무 좋아해서 로지를 데리고 가는데 휘파람이 절로 나왔어요. 찜질방에서 사우나도 즐기고 세신을 받도록 해줬죠. 처음에 어떻게 세신을 받냐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길래 등짝을 때려줬어요. 바보야 하라면 좀 해. 받고 나서 또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
로지 반응이 어땠냐고요? 세심받다가 코골며 자던데요. 웃기긴 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역시 한국의 손맛은 대단하다니까요. 엄청 만족스러워진 얼굴로 볼이 발그레해진 로지를 데리고 다음은 바나나 우유를 먹여줬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뚱바라고 부르는 바나나 맛 우유를 싫어하는 외국인은 이때까지 못 봤는데 로지 입맛에도 완전 취향 저격이었나 봐요.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끌고 가서 식혜와 맥반석 계란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나와 길거리를 걸어가며 치즈 핫도그를 하나씩 물고 쇼핑을 하러 갔죠. 이제까지 제가 본 로지의 얼굴 중 가장 신나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일본에서 코리아타운도 가봤더라고요. 그 한국 유학생과 함께요. 그런데 그 한국 유학생이 한국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 라고 할 땐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먹어보니 한국 음식은 입에 쫙쫙 달라붙는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쇼핑을 하며 계속 말하길래 저는 자신있게 그럼 내가 운동도 하게 해줄게 라고 했죠. 어리둥절해하는 로지를 끌고 한강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국분들 제 코스 괜찮나요? 이쯤 되면 거의 저도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죠? 시간이 밤 9시 다 되어가는 터라 로지가 빨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강은 영국의 템즈강 같은 곳이야 라고 했으니 당연한 반응이긴 합니다. 템즈강은 야경을 본다고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긴 한데요. 거기서 온갖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야경을 보고 싶은 관광객들이 런던 브릿지, 템즈강을 많이 찾으시는데 한강에서의 야경처럼 평화롭게 뭘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로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저보고 미쳤냐고 빨리 가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끄러운 로지를 끌고 도착한 순간 로지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이 시간에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고 러닝을 하고 음악을 듣고 맥주를 즐기다니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가능한 광경이에요. 일본에서는 낮은 몰라도 밤에 혼자 돌아다닐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일본은 해가 지면 으슥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일반 주택가나 외곽 지역은 저녁 8시만 넘어가도 불이 다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밝고 영업하는 가게도 많아 무섭지가 않은 데다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생동감이 넘치다니 눈이 팽팽 돌겠죠.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 씻고 코를 골며 자는 로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렇게 매일을 보내봅니다. 한국분들이 보시기에 로지를 데려간 제 한국 투어 코스 어떤가요? 찜질방도 가보고 바나나 우유에 맛있는 핫도그에 쇼핑, 한강공원까지. 이만하면 꽤 괜찮았던 코스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더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요. 기왕 한국에 온 김에 일본과 비교해서 완전 한국이 돋보일 수 있는 한국 투어를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제가 일본을 가보질 않아서요. 혹시 로지를 더 데려갈 만한 곳이 있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로지를 데려가보고 반응도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영국 대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